내놓은 민주당의 안을 보면은 일단 의석 배분 비율로 한 거예요. 첫 번째로. 네. 그러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좀 상당히 알짜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 넘기고 예. 그리고 국토위도 넘기고 정무위도 넘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안 준다고 지금 다 이걸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게 협상의 태도인지 그러면은 무조건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통합당이 합의해 줄 때까지 국회는 원구성을 못 해야 되는 건지 예. 과연 지금 그러면은 20대 국회 때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통합당이 발목 잡기, 보이콧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난번 총선,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상 최악의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담긴 민의를 네. 지금 통합당이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국회가 본회의가 열렸는데 어쨌든 그 상임위원장 선출 때문에 계속 공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된 그냥 이런 일상적인 일이다 아니면 이번은 좀 심하다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심하죠. 예. 국민들 볼 때 굉장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20대 국회 하면은 동물국회 해가지고 굉장히 결과가 없었고 역대 최악의 국회다. 그래서 네. 이번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들 기대감이 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국난의 위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서민들의 삶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치권에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도 6월 13일까지 원구성을 모두 마쳤어요. 그런데 네. 지금 15일 날 빨라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서로 지금 카드를 대놨는데도 내놨는데도 뭐 상대방 탓만 얘기를 하고 지금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국민들 아주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된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역대 평균이 41일 정도 돼야만이 개원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이 됐는데 네.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국회는 관행에 틀에 잡혀서 네. 일단은 야당은 무조건 법사위 가져야 된다.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노른자 상임위 가져와야 된다. 예. 이렇게 좀 고압적 자세를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관행인데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겸손해야 됐고 예.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는 참패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미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역시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그 직업으로 들어가면 예. 또 그 직업에 맞는 서로 여야 간의 당리당략 그리고 목소리 커서 서로 대화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역시 여당과 야당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번 상임위 협상 문제를 놓고도 마찬가지로 여야 정치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제1당 압승을 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표용력이 없는 것 같고 국정의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난 20대 동물국회라는 그런 오명을 이번에 씻을 기회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참패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일단은 관행대로 야당은 법사위 그리고 여당은 뭐 우리가 마음대로 법사위를 또 가져오겠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는 뭐 전혀 아직 다른 모습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와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느냐를 두고 양측의 말이 다릅니다. 지금 법사위를 뺀 7개 상임위에 합의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통합당은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제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잠정 합의를 했다, 예.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의총에다 회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의총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의총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대방이 제안을 했다 네. 또는 잠정 합의를 했다라면 어쨌든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결론을 의총에까지 붙였다는 얘기는 잠정 합의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 사실상 잠정 합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의총에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의총에서 부결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놓은 민주당의 안을 보면은 일단 의석 배분 비율로 한 거예요. 첫 번째로. 네. 그러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좀 상당히 알짜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 넘기고 예. 그리고 국토위도 넘기고 정무위도 정무위. 넘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 안 준다고 지금 다 이걸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게 협상의 태도인지 그러면은 무조건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통합당이 합의해 줄 때까지 국회는 원구성을 못 해야 되는 건지 예. 과연 지금 그러면은 20대 국회 때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통합당이 발목 잡기, 보이콧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난번 총선,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상 최악의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담긴 민의를 네. 지금 통합당이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네. 법사위 우리 주고 나머지 그럼 17개 다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던데요. 그럴 만큼 법사위는 야당으로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일단은 지금 177석을 제1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것이 168석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빼고 나머지 다 민주당이 아니 법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쟁점 법안에 대해서 시간 끌기를 할 뿐이지 위원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수당 177석한테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고 개헌 이외에는 다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결국은 시간 끌면서 국민들의 여론적인 그런 것을 얻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갖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국회는 이제 관행의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이 관행이라는 것이 87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87년 헌법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13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예. 이제 이 관행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사실은 법사위를 한국당이 가져온다면 법사위 플러스 나중에 쟁점 법안에서 시간 끌기를 하면서 국민 여론을 야당 편으로 가져오는 효과, 여론적 압박을 더 갖겠다는 것이지 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저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지금 득표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58% 그리고 한국통합당이 42%입니다. 득표율만 보면 의석수 다르게 그렇게 보면은 국회가 지금까지 관행적인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법도 여야가 의석수는 다르지만 동수로 예. 여야 동수로 이렇게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행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압승을 한 제1야당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좀 양보를 해서 예. 국회가 좀 합의적으로 돌아가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으면 그러면 통합당이 이제 등원도 하지 않고 그러면 다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예. 이렇게 되면은 물론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지금 밀고 따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압승과 참패하는 정당이 둘이 지금 싸운다는 게 저는 국민들을 보기엔 낯뜨겁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양측 모두 부담이 있을 텐데 과연 15일 전까지 출구 전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협상을 예. 해야죠. 네. 그게 정치죠. 그리고 일방 독주는 없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상대의 실체를 인정을 해야만이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결론이 네.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법사위 아닙니까?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통합당이 저렇게 실력 대결로 하자. 네. 예. 그러면 실력으로 표 대결로 가서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건 하나. 또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되 두 번째 체계 작구 심사권을 없앤다. 다른 기구로 이관하는 방법 하나. 예. 또는 체계 작구 심사권을 뭐 국회의장 직속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통합당에서 동의한다면 예.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 하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고 네.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뜻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아요? 저는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선거법을 봤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국민들과 함께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보면 완전히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제도를 스스로 뭉개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이 국회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길이 있으면 바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 길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냐?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를 빼면은 그러면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겠습니까?
자구 심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안 소위에서 만장일치 운영이라는 관행 때문에 지금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야당한테 견제권을 스스로 좀 줬으면 좋겠다. 예. 저는 뭐 그래서 관행대로 13대 국회 이후의 관행대로 통합당한테 법사위를 주고 그리고 통합당한테 뭐 지금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환노위 같은 경우는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가져간 그런 위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어떤 정당의 칼날에 맞는 위원회는 예. 그 정당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네네. 관행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20대 국회 때 여당인 지금 통합당이 예. 법사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의 몫이라고 관행으로 얘기하면 이게 자체가 안 맞고 서로가 그리고 주장하는 관행의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관행 자체가 지금 안 맞는 얘기고 두 번째로 예. 체계 작구 심사권을 가지고 견제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20대 국회 때 이걸 가지고 발목 잡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체계 심사권만 가지고 계속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견제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통합당의 초선 의원들이 차라리 우리가 정책으로 견제를 하고 또 그리고 입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승부를 하자라는 얘기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거기까지 듣고 넘어갈게요. 뭐 예. 관행 입법 좋죠. 민주주의 원칙은 이제 다수결론리가 이제 맞는 건데 그러나 우리 정치는 미국식 정치는 좀 다르게 지역주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패권 정치가 지금 보수주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TK 보면은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177석 가지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다 통과시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어떤 국민들의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예를 들어서 여당이 참패를 하면 그래도 야당한테 법사위를 준 것은 예. 그만큼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법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조정하라는 그런 것을 그것이 이제 대화 타협의 산물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성문법이 좋지만 성문법보다 더 좋은 것은 저는 불문법 그리고 관습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견제하는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TK 지역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5 그리고 통합당이 5 예. 그렇게 되면은 어느 일당이 가면은 그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주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당 위주로 가기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뭐 말씀하셔도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여야도 해결 안 돼서 15일까지 박병석 의장이 이제 결정되려 이렇게 했는데 15일까지 일단 월요일에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또 미뤄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8월 달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8월 29일 날. 예, 그래서 네. 지금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뭐 그 친낙이냐 비낙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친이낙연 비이낙연이 나오고 이낙연 그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우원식, 홍영표, 김부겸 어쨌든 이낙연 포함해서 4분 정도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잖아요. 이낙연 의원 대권 나갈 건데 한 7개월짜리 당대표 이게 맞느냐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이제 피차간의 명분 싸움이죠. 네. 한쪽은 당권 대권 분리 가지고 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의원 측은 안정된 코로나19 국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대선 주자 1위 압도적인 1위인 이낙연 의원이 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이낙연 대 또는 비이낙연 내지는 뭐 친이낙연 대 반이낙연 구도가 되면서 판이 바뀌었어요. 크게는 예. 하나가 판이 가열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판돈이 커지고 있고 세 번째는 변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흥행은 네. 되고 있다 이런 겁니까? 흥행이 이제 지나치면 너무나 가열이 되면은 네네. 오히려 이제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상당히 좀 자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 판이 상당히 과열되면서 판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른바 대선 주자들, 장외 대선 주자들도 지금 이 싸움에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본인은 거부하고 있지만은 정세균, 김부겸 예. 연대로도 나오고 네네. 그리고 박원순, 이재명, 김두관 이런 사람들도 지금 장외에서 여기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송영길 의원도 그런 내색을 비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터 네. 당권 도전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대로 가면은 이낙연 의원께서
낙승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네. 변수가 상당히 커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을 지금 22일 날 전국 순회 끝내고 그리고 24일 날 국난 극복 보고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 사이에 또 변수가 상당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변수가 많지만 이게 과열되고 치열해지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런 어려운 국면을 이낙연 의원이 통과를 하면 이른바 대세론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예. 이른바 대권 고지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당권 대권 분리 논쟁을 박지원하고 당권 투쟁을 세게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걸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이낙연 의원에게는 상당히 중대한 지금 시험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는 네. 이제 당권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길을 가고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래서 당 대표하고 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된 전 대표.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예. 전 대표라고 말씀을 예. 드린 네네네. 거고 그래서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 세력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사실 이제 친문계가 상당히 지금 많은 세력 분포에 예. 있기 때문에 당내에 들어가서 일단 세력화시키고 대선 국면에서 그 조직을 이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선 주자가 뭐 지금 뭐 40%에서 지금 20몇 프로, 28%까지 지금 계속 1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향후 2년 동안 대선 주자로서 1위에 떠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바로 실증감을 느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당권을 잡고 당 대표를 함으로써 국회에서 여야 간의 어떤 치열한 그런 삽바 싸움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당내 경선을 거쳐서 대선을 가면 불과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대선 주자에 후보로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당권에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